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창업본점의 두부입니다. 네, 제프입니다. 네, 저희 사업계획서 뜯어보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 이제 작성 방법 뜯어보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회차까지 프로블럼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PSST는 그 앞부분 다 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솔루션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S의 그렇죠. 첫 번째 S. 네. 예. 목차에는 실현 가능성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쵸. 솔루션 실현 가능성, 근데 가로치고 솔루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되게 러프한 질문 드릴게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실현 가능성. 네. 여기가 사실 이제 솔루션을 작성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블럼 앞서 했던 그 프로블럼 세부 목차에 보면 여기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재하라라는 식으로 네, 되어 맞아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실현 가능성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해야 될 모든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네, 모든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게 어떻게 작성해야 하면 좋을까? 결국에는 이거는 맨 첫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문제점을 풀기 위한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점에 딱 적합한 솔루션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제시된 솔루션 자체가 사실 고객한테 가치를 줘야 됩니다. 이 가치라는 거는 이건 뭐 뒤에 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는데 매출 부분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치라는 거는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보단 더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고객이 구매를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작성해야 될 거는 이게 가치 있도록 가치 있는 솔루션이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발견한 문제점에 적합한 솔루션이다. 그리고 그 발견한 문제는 크리티컬한 그리고 중요한 어떤 고객들이 되게 풀기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점이다. 중요한 문제점이다. 라는 것과 함께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솔루션이. 그리고 이거는 가치를 준다. 고객한테. 이런 개념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게 제시가 됐으면 요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은 어떻고 그리고 그 만드는 데 필요한 일정은 또 어떻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네. 네네. 그 창업 아이템의 첫 번째, 그 솔루션 부분의 첫 번째가 창업 아이템의 개발 사업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업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갈 거야 라는 어떤 사업화라는 부분이라던가 어떤 정도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어 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지만 제작 소요 및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고 추진 일정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질문 하나 네. 사업 추진 일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봐야 될까요? 사업 추진 일정이요. 사실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쓰는 이 사업계획서는 목적 자체가 사업화예요. 그래서 추진 일정은 내가 요거를 사업화하는데 들어가는 일정이 이제 작성이 되면 되겠죠. 근데 그게 결국엔 요 사업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 보통 1년이 조금 안 되죠? 안 되죠. 네. 8개월. 그렇죠. 네. 그 기간 안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를 완성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내에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내가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난 요 사업 기간 내에 완성을 할 거다라는 걸 구분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난 별도의 사업화 과정을 더 거칠 거다라는 건 또 적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구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업화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것까지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제품을 나오고 테스트하는 것까지 어떤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마케팅에서 뭐 더 하는 것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화는 판매가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죠.
그게 사업화거든요. 단순히 테스트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하고 사실 런칭을 하는 것까지가 네네네네. 사실 사업화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런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요 사업 기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명시를 해줘도 된다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사업 기간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예비 창업 패키지에 사람들을 지원할 거다라는 게 이제 나와요. 거기에 있는 사업 기간들을 보시고 그 기간까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사업 추진 일정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네네네. 드리자면 물론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한번 수정할 기회는 있을 거예요. 예산이 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좀 달라진다던가 자금이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건데 그때 그 일정도 이제 자세하게 잘 적으셔야 돼요. 내가 그 사업 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목표로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부실 판정이나 이런 네네네네. 것들을 피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예, 요거는 좀 잘 생각해 보셔 적어주시고, 일단 창업 아이템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업화를 실제로 진행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2-1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네. 시장 분석, 그 다음에 경쟁력 확보 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경쟁 우위, 차별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쓰라고 이제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요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 솔루션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나를 표현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 분석을 할 때는 경쟁자 대비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거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 들어오시는 창업자분들은 사실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분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에 반해 경쟁 기업들은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게 뭘까를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웬만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적인 요소도 그렇고 여기서 표현된 뭐가 있었죠? 어떤 스타일, 성분, 효능 이런 것들도 사실 기존의 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고 기술도 더 좋고 그리고 더군다나 고객을 이미 데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선이 더 쉽다라는 얘기죠, 향후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경쟁하려면 무엇을 내가 경쟁 우위로 만들어 둘 것인가 라는 좀 걸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도 생각을 없으면 해야 돼요. 어떡하죠? 아니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자신감이 있어야 사업 계획서는 쓸 수가 있겠죠. 나는 경쟁사 대비 잘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뭐 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어떡해요? 여기서 개념을 잡아야 될 거는 차별화라는 개념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내가 경쟁사하고 뭐가 다른가. 근데 이 다르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게 기능적인 측면일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개발한 특허화된 기술을 가지고 경쟁사 대비 더 좋은 제품,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물론 차별화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의 역량이 디자인적인 역량이 엄청 뛰어나. 그래서 나는 경쟁사가 만들어낸 것보다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차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개념은 사실 경쟁 우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점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창업자들한테는 보다 접근이 쉽지 않을까. 네. 좀 어렵게 얘기를 했네요, 제가 근데. 근데 이 중요한 점, 이제 다른 점을 발견해라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비 창업자이고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경쟁자들은 고객도 가지고 있고 되게 많죠. 그런데 그들이 다 잘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고객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과 다른 해결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해결책은 무엇이냐? 요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고는 그런 개념으로 다른 점,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높은 점이 아니라 다른 점. 예.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까요? 그래서 경쟁자가 사실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거야. 풀어줄 거야. 다른 관점으로 풀어줄 거야. 사실 이런 거. 예. 차별성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그게 물론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이것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사 대비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데 네. 보다 가치 있게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어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내가 너무 잘해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이 경쟁사랑 내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 혹은 다른 관점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줄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네. 보다 보면 네. 이런 경쟁사하고 비교를 할 때 표 같은 걸 많이 작성을 그쵸, 네. 하시잖아요. 표로 작성하시면 편합니다. 표 눈에 같은 딱 보기 걸로 좋아요. 예. 작성을 하는데 표를 만들 때는 그 경쟁사하고의 그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준점을. 예, 네. 맞아요. 고객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내가 기능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야 누가 볼 때도 쉽게 이런 부분에서 다르구나. 그래서 더 이해가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내가 차별점이 있는 것, 내가 강점이 있는 걸 먼저 배치해라 라는 그렇죠. 얘기신 그런 거죠. 개념이죠. 네네. 그래서 표로 작성하면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A 회사는 가격이 뭐 10,000원이야, B 회사는 8,000원이야, C 회사는 15,000원이야. 나는 기존의 회사들보다 훨씬 뭐 기술이든 뭐든 혁신적인 걸로 4,000원으로 낮출 수 있어. 뭐 이렇게 내가 가격에 만약에 강점이 있다. 네. 그러면 가격을 맨 앞에다 배치하는 거. 이런 식의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뭐 디자인이 강점이야. 그러면 뭐 다른 점이야라고 한다 그러면 A 회사는 어떤 디자인 스타일, 뭐 B 회사는 어떤 디자인 스타일, C 회사는 어떤 디자인 스타일. 근데 우리의 회사는 고객들을 뭐 어떤 부분을 만족시키는 이런 디자인 스타일.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앞부분에 배치해서 내가 강점 있는 걸 앞부분에 배치하라 라는 얘기신 거죠.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네. 제가 이런 역할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네. 제가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 2-1에 다시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요거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조금 걱정돼서 예, 비즈니스 모델 요거 작성하는데 되게 예비 창업자분들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네, 요거 그래요.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사실 사업 모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꾸려나갈 것인지를 그쵸,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결국엔 고객 가치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만들어낸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담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고객의 문제를 기반해서 그 문제를 풀어줄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네. 그리고 그 전달을 어떻게 하는 거 네네네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돈 버는 방법이 뭐냐 물론 이제 수익 모델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그냥 돈 버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를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크게 무방하다는 좀 이상한 표현인데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이 보통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교육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9블록 같은 거를 이렇게 작성을 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그렇죠. 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죠. 네네. 네, 정식 명칭은 그렇죠. 그렇고 9블록. 9블록도 네. 있죠. 네. 그래서 9블록을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9블록을 사업 계획서에다가 적지는 마십시오.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좀 학생 같아요. 그런 개념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있죠.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요걸 집어넣구나 약간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블록 형태로 9개의 블록에다가 이렇게 각각 요소들을 적다 보니까 이게 각 요소들 간에 어떤 관계인지가 잘 그렇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단어 아니면 뭐 이런 핵심 키워드 개념으로 적다 보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사실 고객이 누구인지 핵심 타겟 고객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하고 그리고 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좀 적고 나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 건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그냥 그 아래에다가 그 어떤 도식화된 표현으로 내가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제품 서비스를 전달을 하고 네네네. 또 무엇을 내가 받을 것인가 왜 주고받는 것들을 도식화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이제 그렇게 드려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그렇게 앞부분에 고객에 대해서, 타겟 고객에 대해서, 그리고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풀 것인지를 간략하게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도식화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들이 이렇게 제품 서비스들이 옮겨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수익이 네네네네네.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하죠. 네네네네. 일단 표 아까 이렇게 경쟁 우위 얘기할 때도 표 얘기했지만 표와 도식화된 것들을 잘 사용해서 사실 사업계획서는 좀 쓰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글로 다 적으시면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표나 도식화된 것들은 딱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은 내가 누구한테 팔고 어떠한 부분들을 해결해서 누구한테 팔고 어떠한 것들을 얻을 것이며 그 돈을 얻는 게 어떤 방법으로 얻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판매 수수료냐, 아니면 플랫폼 이용료냐, 아니면 뭐 대여료냐, 뭘로 얻을 거냐, 막 이런 식의 어떠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우리 회사 사이에 어떤 게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나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풀어주고 고객은 우리한테 어떤 형태로 돈을 줄 것이냐, 요거를 써주시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도식화하는 거. 네. 예, 요 얘기였습니다. 네. 네. 도식화가 또 중요한 게 이게 뭐라고 하나요? 가독성을 높이는 데 좋거든요. 좋죠. 예. 네. 글만 이렇게 많이 읽는 거는 사실 가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가독성 중요해요. 왜냐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심사위원들은 새 제품하고 서비스일 가능성이 큰 나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이해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들이 이제 가독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독성을 높이는 거는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번에 이해되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스케일업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